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38회 건설기기 일사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5년이죠. 135회 건설기기 일사 기출문제 합격자가 0명이 나왔고, 137회에는 채점을 좀 후하게 해서 합격자가 꽤 나왔습니다. 올해 138회 건설기기 기술사 기출문제는 작년보다는 좀 수월한 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문제입니다. 1교시는 우리가 기술사 합격하려면 최소한 1교시에서 정확하게 아는 문제가 6문제 정도 있어야 되고요. 6문제 정도. 나머지 네 문제는 정확하진 않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쓸 수 있는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디젤 연료의 세탄가에 대하여 공식을 포함해 설명하셔. 세탄가, 옥탄가, 서브노트 교재에도 간단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내연기관의 공기 과잉률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거 처음 출제된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동그라미 삼각표는 제 기준으로 제가 기준으로 만약에 시험을 쳤으면은 작성했을 그런 순으로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토크 컨버터와 유체 커플링에 대해 설명하죠. 이 문제는 뭐 138 1교시 포함해가지고 수도 없이 나왔고요. 주로 이제 서술형에 이제 예, 많이 나옵니다. 25점짜리에서. 이건 제가 잘 썼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게차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고 유형에 대해 설명하시오. 우리가 137회 4교시에는 작년도 마지막 회차에는 작년도에 안전장치에서 나왔습니다. 헤드가드나 뭐 이런 것들 안전장치에 대해 출제가 됐는데 요번에는 주요 사고 유형에 대해 설명하라니까 우리가 이게 뭐 정확한 답이 있나요? 이게 쪽인데 그래서 뭐 협착, 충돌, 전도 우리 상식선에서 적을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플랜트 공사의 고점을 터프하기, 고점을 축조, 설비 설치 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대해 설명하시고 제가 난이도 한 3 정도 적었는데요. 요거는 우리 기초공사용 장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장비들을 우리가 쉽게 적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문제, 기계 재료의 기준 감당 결정 및 안전율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설명하셔. 이건 뭐 수도 없이 이렇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테르민 용접은 처음 나왔던 문제고, 그다음에 여덟 번째 기계 재료의 아공석광과 과공석광에 대해 설명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못 썼을 것 같고, 아홉 번째, 기계가공 시 기아공차에 대해 설명하시오는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과거에. 그래서 이거는 삼각형으로 해놨고 레이놀스 뭐 엄청나게 나왔던 문제들이죠. 이거는 작성을 했을 것 같고 향타기 및 인발기 선정 시 검토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어서 작년 135회 1교시에는 향타기의 종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향타기의 종류. 그래서 향타기는 말뚝을 박는 거고 향발기는 뽑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난이도를 한 3.0 정도 했었고 이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이쪽을 향타기를 뭐 전문적으로 하진 않으니까 하지만 이것도 상식선에서 뭐 정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 고민해가지고 적으면은 뭐 10점 중에 뭐 3점 뭐 2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59.5, 59점대로 떨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최선을 다해서 적어야 됩니다. 12번째 건설기계 ROPS하고 FOPS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전 관련해가지고 지금 12번하고 4번 지게차하고 이제 12번 나오는데 이게 건설기계 총론 강론 쪽에서 이제 어, 내용이 있는 부분이고 13번째 유압 실온대 쿠션 장치에 대해 설명하셔도
이것도 과거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유압 그 실린더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거기다 이제 쿠션 장치를 설치하는 건데 이 문제도 과거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번, 3번, 6번, 10번, 12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좀 정확히 적고 그다음에 지게차 요거하고 우체국상 장비 그다음에 향타기 그다음에 여기 그 트렌트 기아 공차 이렇게 저는 적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1교시는 살펴봤고 2교시입니다. 2교시. 2교시는 이제 서술형이죠. 6문제 중에 4문제를 적어야 됩니다. 4문제를 적어야 되는데 1번 브레이튼 사이클에 대하여 이상적인 경우와 실제인 경우의 차이를 연력학적 관점에서 비교해 설명하죠. 뭐 발전 플랜트나 이런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은 문제 같고 저는 이쪽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음, 카르노 사이클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건설기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브레이튼 사이클이 이제 출제가 됐었고 두 번째 공기압측기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거는 이제 교재나 서브노트에 잘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굴착기에서 하부 구동체, 상부 전체, 전부 장치의 구성 및 작동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들은 아주 오래전에 옛날에 진짜 한참 어, 15년, 20년 전에 에, 공부했던 문제들이 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네 번째, 베어링의 윤활유에 대하여 물음에 설명하신 목적, 윤활제 구비 조건, 윤활 방법. 요거는 교재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 어, 작성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로드의 분류 기준, 안전장치와 작업장치에 대해 설명하셔서 로드의 분류 기준, 뭐 적화 방식 기억나시죠? 로드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나와 있고 안전장치, 작업장치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것도 뭐 상승 제한 장치, 뭐 리미트 장치 같은 거 써가지고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가스 터빈의 냉각 방식이 효율에 미치는 영향과 냉각 방식 설계 시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을 주셔도 처음 출제가 됐었고 저는 난이도를 4.5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스 터빈 우리가 그 뭐 발전기에서 복합 활화 발전에 막 가스터빈 이런 어떤 전반적인 큰 것들이 이제 건설기에서 나왔었는데 가스터빈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처음 출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38회에서는 이런 문제들 사이클 그러니까 터빈 발전 프렌트 쪽에서 문제가 좀 고루고루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 3교시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교시 문제는 1교시 문제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우리가 많이 눈에 익숙했던 문제들이 보입니다. 배관의 입구 손실지도와 출구 손실지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것들은 교재에도 나와 있고, 뭐 부차적 손실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죠. 이런 것들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 그러나 어, 이게 이제 큰 예상 적중 문제는 이제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매끄럽게 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문제,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볼트 체결 방법은 뭐 여러분도 수없이 우리가 면접에서도 잘 나오고 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체결 방법. 세 번째, 기어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합니다. 137의 1교시, 128의 1교시, 105의 2교시는 어떤 문제에 대처됐냐면 치형 곡선의 종류입니다. 사이클로드 기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138회에는 기어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뭐 원기어, 뭐 헬리칼 기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문제였고 네 번째는 펌프의 진동 원인과 대책에 대해 설명하죠. 이거는 128회 1교시, 124회 4교시에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펌프의 진동 원인은 뭐 기계적 원인, 수력적 원인 나눠가지고 교재나 서브노트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유압 제어 밸브, 릴리프, 시퀀스, 리드싱, 카운터 밸런스의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게 이제 다섯 번째 나오는데 이게
이게 뭐죠? 압력 제어 밸브입니다. 압력 제어 밸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압 기호를 그리셔야 됩니다. 기호. 그래서 기호를 그리시고 설명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작성했을 것 같고 만약 기호를 못 그리시더라도 이거에 어떤 특징이 있다만 그래도 설명을 하면은 뭐 25점 중에 감점을 받아도 뭐 15점, 16점, 17점 이렇게 점수가 나갔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좀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자, 137회 2교시에도 출제가 됐었고요. 밸브 문제가. 그다음 여섯 번째, 내연기관의 내구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요거는 이런 건 모범답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작성을 좀 했어야 될 문제고 그다음 4교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교시는 저 같은 경우는 뭐 2, 4, 5번은 제대로 썼을 것 같고 4번하고 이제 3번 정도를 고민해가지고 쓰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6번이 좀 더 쓰기 쉽지 않나요? 6번이. 그죠? 4교시 문제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이클 문제가 브레이튼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랭킨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랭킨 사이클을 이용한 발전 시스템 효율 높이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시오가 난이도가 3.0으로 줄 수 없고 신규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두 번째 문제는 송풍기에 발생한 서진과 소네시스 이것은 굉장히 출제가 좀 138의 4교시를 포함해서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됐었고 이런 문제들은 또 다음에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살펴보시고 세 번째 문제는 자동화전 브레이크는 제 교재나 서브노트에 있는데 104회 4교시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풀지 못하셨을 것 같고 그러나 제 교재를 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셨으면은 그래도 백지를 내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 네 번째입니다. 유압 펌프의 캐비테이션 이거 뭐 설명 안 돼도 되죠. 엄청나게 나왔던 문제고 다섯 번째 디젤 엔진 배기가스 저감 장치는 전처리 장치의 적용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우리가 전처리가 있고 후처리가 있습니다. 전처리, 뭐 이자에 같은 거 우리가 이것도 수없이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자에 관련된 내용도 우리 교재나 서브노트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연구 없이 발생하는 잔류응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이것도 수도 없이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4교시는 깔끔하게 2번, 4번, 5번, 6번을 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쭉 살펴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좀 많이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이 이런 것들 3번 골찾기 문제 어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ROPS 이런 것도 출제가 됐었고 과거에 최근에 잘 안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동화전 브레이크 이런 것들 출제가 잘 되지 않았던 문제들인데 쓰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쭉쭉 살펴보니까 어쨌든 간에 신규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제가 기준으로 신규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여섯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신규 문제가 한 20% 정도 출제됐던 문제인데 완전 신규 문제는 아니고요. 다 엮어서 비슷비슷한 그 문제들이 이제 겹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I로 이제 인포그래픽을 보면은 이제 내연기관에서 좀 출제가 많이 됐어요. 연력학 한 문제. 연력학도 내연기관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전 설비 아까 나왔던 랭킨, 뭐 브레이튼 이런 거 출제가 됐었고 유체역학, 유체기계는 건설기계 기술사지만 꾸준히 10% 이상 출제가 됩니다. 다섯 문제가 출제됐어요. 유체역학, 유체기계. 그다음에 유압, 공압도 세 문제가 출제됐고 기계요소, 기계설계도 여섯 문제 출제됐고 재료 한 문제, 용접 두 문제, 건설기계 총론, 강론 다섯 문제. 그다음에 안전관리 아까 ROPS하고 그 지게차의 어떤 그 사고 유형 그런 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뭐 어떤 문제를 위주로 이제 과목을
공부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 골고루 해야 됩니다. 골고루. 그나마 비중을 좀 높인다면은 뭐 기계 설계가 기술 요소죠. 여기하고 유체역학 국제 기계, 내연기관, 그다음에 건설계 총론 강론 이쪽에 이제 포지션이 많이 나왔고 이번 회차에서는 건설기계 총론 강론에서 거의 7문제가 나왔습니다. 원래 세 문제 정도지만은 7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톡보버터도 총론 강론에 있는 문제고 기초공사용 장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향타기도 그렇고 ROPS 요것도 그렇고 그렇죠? 로더도 그렇고 그래서 건설기계 총론 강론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회차에서는 12과목을 그래도 빠지지 않고 그래도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좀 과하게 나온 거는 건설기계 총론 강의에서 많이 좀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1번, 12번이 많이 나올수록 문제가 쉬워지는 경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회차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꼭 회차마다 다릅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회차는 내연 기간이 안 나오는 회차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출제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거 꼭 분석해가지고 출제하지 않습니다. 저는 출제 분석을 하지만 출제를 내시는 분들은 이거를 분석해서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 가지고 그냥 출제하시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아무튼 138회에서 최소한 10명 이상 합격자는 나올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3월 달에 이제 합격자 발표죠. 발표하시면은 바로 면접 준비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138회 건설교육사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연휴 잘 보내시고 부정 잘 보내시고 어, 합격자 발표에 좋은 소식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